안녕하세요. 하랑하리온 박용환 원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평소에 환자분들께서 진료를 볼 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 것들 중에서 핵심되는 부분들을 간추려서 하나하나 촬영한 것입니다. 간단한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몸에서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위중한 병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간단한 습관들이 모여서 내 몸을 관리하게 되면 그 병들이 안 걸리게 예방도 할 수 있고, 걸렸을 때는 조그만 것들을 많이 모으게 되면 큰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는 제목으로 책을 제가 펴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 습관들을 모아가지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조그만 것 하나만이라도 실천하시면 내 몸에서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습관을 실천하셔가지고 더 건강하게 되시면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습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은 척추 건강편입니다. 그 중에서 척추의 전체를 강화시키고 골반을 교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발동물들은 척추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몸 전체의 무게가 척추에, 특히 골반 부분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소에 강화를 시켜주시고, 골반 자체가 잘못되면 좌우로 삐뚤어지기 때문에 골반도 틀어지게 됩니다. 척추 전체를 강화시키고 골반도 교정할 수 있고, 더불어서 목의 C자 커브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이 바로 네발 기어 다니는 운동입니다. 마치 동물들처럼 하는 거죠. 네, 선생님의 시연을 보겠습니다. 네발을 기어 다니실 때는 일단 이렇게 먼저 자세를 잡으시고, 무릎 부분에 약간 한 주먹 정도 들어갈 정도의 높이를 띄웁니다. 그리고 목을 살짝 들으셔가지고 C컵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발씩 한 발씩 앞으로 전진을 하거나 뒤로 가셔도 되고요. 한 발씩 이렇게 가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동작이 힘드시게 되면 무릎 전체를 들어 올리시고 엉덩이를 치켜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시고 뒤로 가셔도 됩니다. 이 동작이 허벅지 자체에 힘이 조금 덜 들기 때문에 약간 더 편하고 임신부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좀 전처럼 앞뒤로 가게 되면 한 발만 가보세요. 그러면 위에서 보게 되면 이 척추가 이렇게 휘어졌다가 반대쪽으로 휘어졌다가 하면서 척추 자체가 운동이 되고요. 네 발로 끼워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척추가 이렇게 휘었다가 한 발만 더 가주세요. 또 휘었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척추를 운동시켜주고 기립근을 강화시켜주고 목의 C자 커브를 만들어주면서 골반을 잡아주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척추 측만에도 도움이 되고 골반을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면서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목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어깨나 다리 운동까지도 되는 종합적인 운동입니다. 만약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내가 앞뒤로만 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공간 전체를 팔자로 빙빙 돌아주시면 무한대만큼 도실 수 있고요. 댁에서 만약에 이 동작이 너무 하기 민망하시다면 손에다 걸레를 쥐시고 방을 닦아가면서 하시면 같이 사시는 분께도 칭찬을 들으실 겁니다. 네, 이번 편은 척추 건강 편이었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은 목 근육을 이완하는 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목 근육을 스트레칭 할 때는 목을 돌리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목 자체의 경추뼈들이 좀 부담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 전체를 이완하실 때는 목뼈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뼈의 모양대로 움직이게 만들 거고요. 그렇게 하는 스트레칭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즉 이완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6초 이상을 버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그런 상태에서 맨 마지막 동작이 갔을 때 조금 더, 아주 1mm나 1cm만 조금 더 움직여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을 스트레칭 할 때는 먼저 중립 자세를 먼저 잡으시고 편안하게 만드신 상태에서 턱을 살짝 안쪽으로 당긴 상태가 중립 자세고 척추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머리 전체를 앞쪽으로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밀겠습니다. 목을 전체를 앞으로 빼주시고요. 6초 정도를 가만히 있으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목 전체를 뒤로 가시고요. 마찬가지로 6초 이상 편안하게 하시고요. 중립 자세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앞뒤로 하겠습니다. 턱을 위로 드실 때, 머리를 위로 드실 때에는 턱 자체를 하늘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기시고요. 턱을 하늘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목이 이런 식으로 90도까지 안 되시는 분들은 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자목이나 목 자체가 안 좋으신 분들은 목이 다 이렇게 못 꺾이고 이 정도에서도 통증을 느끼거나 멈추게 되거든요. 그것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충분히 꺾은 다음에 손 하나를 엄지손가락을 살짝 턱에다 대고 조금만 더 밀어주시면 됩니다. 끝나고 나면 엄지손가락을 풀고 목에 힘을 뺀 상태에서 천천히 돌아와서 중립 자세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이번에는 턱을 앞쪽으로 이완을 시켜서 목 뒤쪽을 이완할 건데, 이때는 턱을 마치 이 부분에다가 붙인다는 느낌으로 전체를 길게 움직이게 됩니다. 맨 끝 동작에서는 손을 양손 위를 덮어가지고 살짝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 뒷부분이 충분히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을 먼저 놓으시고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양쪽 옆으로 하겠습니다. 양쪽 옆으로 할 때는 마찬가지로 최대한 큰 원을 그리되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최대한 돌리고 이쪽 손으로 관자놀이를 잡은 다음에 살짝 눌러주시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몇 초를 버텨주시고요. 만약에 이 동작이 잘 되시면 손을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더 잘 된다 그러면 살짝 허리를 숙여주시면 목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허리 부분까지도 이완이 되는 스트레칭 동작이 되겠습니다. 예, 원래대로 돌아가시고요. 지금까지처럼 목을 목 돌리기처럼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목의 경추의 어떤 방향대로 목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이완법이 전후, 좌우, 그리고 회전이 아니라 양옆으로 숙이고 앞뒤로 하는 이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 이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은 목 근육을 강화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 근육을 강화하는 법은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팔 근육이라면 아령을 든다든지 다리 근육이라면 달리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스트레칭과 이완법과 강화법들이 있지만 목 근육은 유독 이완법들은 어느 정도 하시지만 강화하는 법들은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등척성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등척성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길이를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버티는 운동인데요. 예를 들면 팔씨름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이서 이렇게 잡아서 저는 이쪽으로 밀려고 하고 이 선생님은 이쪽으로 밀려고 했을 때 서로 버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양쪽 팔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 상태를 가만히 유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힘이 세신데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힘이 가득 들어가서 강화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목 주변을 버티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뒤로 먼저 할 건데요. 목을 중립 상태에 두시고, 목의 중립 상태라는 것은 척추를 올곧이 세우신 다음에 목을 살짝 당기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상투 아시죠? 그것을 잡아 당기듯이 목을 위로 쭉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이마에다 갖다 대시고 머리 전체는 앞쪽으로 밀려고 하고 손은 뒤쪽으로 밀려고 해서 서로 버티는 거죠.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힘이 어느 한쪽이 더 세가지고 예를 들면 머리가 앞쪽으로 밀린다든지 머리가 뒤쪽으로 밀린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중립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버티는 시간은 이완법과 마찬가지로 6초 정도 이상이 지나야 근육에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6초 정도를 버티고요. 뛰실 때에는 먼저 힘을 먼저 푼 다음에, 목에 힘을 푼 다음에 손을 자연스럽게 떼서 원래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 뒷부분을 손을 갖다 대시고요. 예, 목 뒤를 할 때는 양손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예, 뒤통수 부분에다가 대시고요. 그 다음에 중립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 전체는 뒤쪽으로 미시고 팔은 앞쪽으로 당기겠습니다. 네, 버텨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목 전체에 힘이 가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초 정도를 버티겠습니다.
특히 앞뒤의 목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목의 C자 커브가 자꾸 일자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목이 되면 그만하시고요. 일자목이 되면 우리 목과 어깨 주변이 염증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리고 목의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게 되어서 초기 디스크가 되고요. 일자목 때문에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두통이 생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 증상까지 겹치게 됩니다. 이번에 옆쪽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옆쪽 부분은 손을 옆보다 관자놀이 부분에 가져다 대시고요. 마찬가지로 중립 자세에서 목은 옆으로 넘기려고 하고 손은 버티는 거죠. 그렇게 해서 6초 정도를 마찬가지로 버티겠습니다. 이완법들이 있었는데 이완법을 하고 난 다음에 강화를 하시고 다시 이완법을 해주시면 목 전체의 운동이 굉장히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주시고 반대쪽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 근육 강화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은 의자에 앉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에 제대로 앉는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의자에 바르게 앉으라고 하면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등받이에 의자를 기대고 등을 기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발을 이렇게 꼰다든지 목을 이런 식으로 틀거나 앞으로 쭉 빼가지고 목이 일자목을 만들어서 평소에 이런 식으로 많이 앉게 되면 어깨가 계속 드러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업무를 본다고 컴퓨터를 이렇게 양손을 올리게 되면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계속 빠져 있어서 어깨도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리는 안 끄겠지만 운전대를 잡으면서 목을 앞으로 쭉 빼고 등을 기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가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둥근 어깨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부하를 가하게 되고 목 위쪽 부분의 근육을 당기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목에 조금 더 스트레스가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연결되어서 나중에 두통이나 턱관절이나 이런 부분까지 가게 되는 거죠. 바르게 앉는 자세는 등받이를 가급적이면 평소에는 떼고 앉으십시오. 내가 허리 질병이 있으면 등받이를 하고 앉는 것이 편하겠지만 이것을 자꾸 등에다 받쳐서 앉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척추 기립근이 운동할 시간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주자는 거죠. 그리고 자꾸 등을 펴고 등받이를 떼고 꼿꼿하게 펴고 앉는 습관을 가지시면 계속 이것이 습관이 되면 훨씬 더 이 자세가 편하게 됩니다. 옛날에 선비들이 가부좌로 앉는 자세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자세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앉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허리를 펴되 대신에 너무 강력하게 꼿꼿하게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하게 허리만 서 있다면 근육에는 어느 정도 힘을 빼시고 허리가 이렇게 유지되는 상태로만 하면 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턱을 당기는 겁니다. 턱만 당기게 되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조금 펴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를 살짝 뒤로 해가지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리는 절대 꼬지 않는 것이 좋겠어. 다리를 꼬게 되면 골반이 자연스럽게 틀어져서 골반이 무너지게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위쪽에 있는 척추들도 자연스럽게 틀어지게 되어서 나중에 어깨라든지 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비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의자에 앉는 방법, 첫 번째, 등받이를 가급적이면 떼서 앉자, 허리를 피자. 두 번째, 턱을 당겨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의자에 앉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오늘은 하체 운동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하체가 튼튼해야 튼튼합니다. 모든 것이 성을 쌓을 때도 아랫부분이 건강해야지, 아랫부분이 튼실해야지 윗부분이 건강한 것처럼 하체가 부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흔들리게 되어서 어깨나 목도 굉장히 아프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 때문에 하체를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특히 달리기나 이런 것들이 모든 운동의 근본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일단은 하체 운동을 하실 때 제일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많이 걸어라. 그런데 걷는 시간을 보통 4시간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깅이나 달리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30분 이상 달려주시게 되면 평소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하체를 단련시키거나 우리 몸 전체를 단련하는데 가장 기본이 달리기입니다. 실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체 운동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쿼트와 런지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쿼트는 먼저 양쪽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요. 그 다음에 몸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마치 이 뒤에 의자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시고, 우리가 차를 탈 때 문을 연 다음에 엉덩이를 먼저 들어가서 앉은 다음에 이렇게 앉으시는 것처럼 마치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앉는 것처럼 하시되 살짝 앉아 보시겠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팔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가게 되면 무릎을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는 꼿꼿하게 이렇게 펴시고 뒤에 의자가 있는 것처럼 앉아주시고, 무릎을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겠다. 혹은 무릎 자체가 뒤로 가게 되면 당연히 꽈당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릎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앞으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시고요. 이 자세를 15회 정도 한꺼번에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 3번 정도 연속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앉아보시고요. 한번 마찬가지로 뒤에 앉았다가 무릎 자체를 주위에서 앉으시고, 둘, 허리 자체를 쭉 펴서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90도까지 내려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셋, 넷. 이렇게 해서 15번 정도를 한 3세트 정도 반복을 하시면 하체에 굉장히 좋고, 스쿼트 자체는 이 하체뿐만이 아니라 힙 자체를 업 시켜주고요. 이쪽 부분의 라인을 좋게 만들어주고, 스쿼트가 어떻게 보면 이 하체 운동에서 가장 기본이고 모든 하체 운동의 근력을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스쿼트를 이 방법이 가장 기본인데 약간 응용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본 동작을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정도까지로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잘 되시면 나머지 기본 동작을 응용해서 몇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쪽을 보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어깨 넓이만큼 벌렸지만 어깨 넓이 2배만큼 벌리시고요. 그 상태에서 발가락을 전부 바깥쪽으로 벌려줍니다. 그리고 앉을 때 마찬가지의 동작인데, 앉으실 때 무릎 자체를 발가락 방향으로 벌려주는 겁니다. 이 상태로 앉게 되면 아까의 스쿼트 동작과는 틀리게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실 때 안쪽 내전근 부분이 강화됩니다. 우리 몸에서 내전근이라고 부르는 이 안쪽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노화가 되면 내전근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자꾸 무릎이 벌어지고 허리가 굽게 되는 겁니다. 내전근에 힘이 있으면 다리를 올곧하게 설 수 있고, 스쿼트 동작에서 엉덩이 근육까지 힘이 붙게 되면 허리를 똑바로 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전근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이기도 한데요. 앉았다가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일어서실 때 일어서면서 엉덩이 부분을 조여서 앞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내전근에도 힘이 들어가고요, 힙 안쪽에도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다리를 아까처럼 모아주시고 3번을 앉았다 스쿼트를 했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한번 내려갔다가 하나, 둘, 셋, 올라오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힘이 들겠죠. 지금 굉장히 온화한 얼굴로 계시지만 굉장히 힘든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한 발 옆으로 갔다가 스쿼트를 해서 앉아서 오는 이런 동작을 하겠습니다. 스쿼트 동작에서, 기본 동작에서 한 발을 옆으로 가서 한 발을 띄고 옆으로 가면서 스쿼트를 하시고, 올라오면서 다시 제자리로 가시고 반대쪽 옆으로 가셨다가 다시 일어나셨다가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나면서 다리를 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스쿼트를 하시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다리를 들어주세요. 내리시고 다시 앉았다가 저쪽 다리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이 다리를 드는 방법은 앉았다 일어나면서 옆으로 들어도 되고요, 앉았다 일어나면서 뒤쪽으로 들어도 되고요, 앉았다 일어나면서 다리를 한 바퀴 돌리거나 발차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쪽 다리가 훨씬 더 힘이 들어갈 것이고 균형을 잡고 코어를 강화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응용해 보시는 것은 중급, 상급 단계니까 먼저 기본 스쿼트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하시고요. 이 다음에 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쪽을 보시고요. 런지는 먼저 다리를 시옷처럼 벌리시고요. 조금 더. 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내려가 보세요. 무릎이 이 앞쪽으로 발끝보다 앞으로 가게 되면
가보시죠. 무릎을 바로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뒤쪽의 무릎을 충분히 숙여서 90도 여기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만큼만 떼우는 거죠. 그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하시거나 양쪽 옆구리를 잡으시고요.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주의를 하신 상태에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시고요. 예, 다시 내려가시고요. 올라가시고 이런 식으로 런지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잘 되면 발을 바꿔보시죠. 마찬가지로 기본 동작인 이것이 잘 되시면 앞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양손을 깍지 끼시고 런지를 먼저 내려갔다가 이쪽으로 몸통을 틀어보세요. 90도만큼 틀고 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 허벅지에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힘이 들어가게 되겠죠. 한 번 더 해보실게요. 둘, 네.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아령 같은 무거운 것이나 가방이나 무거운 가방 같은 걸 들고 하셔도 되고요. 공 같은 걸 잡고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하체 운동에 대해서 스쿼트와 런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하체 운동, 달리기를 비롯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체를 튼튼하게 만드시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함께 상체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은 발목 교정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목을 굉장히 많이 삐게 됩니다. 많이 걸어 다니거나 겨울철에는 스키를 타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축구를 할 때도 발목을 많이 삐고요. 여자분들은 하이힐을 신기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삐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 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개수고요. 대략 28개 내외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뼈들이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삐기가 쉽기 때문에 이 뼈들을 원래대로 복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삐어서 하루 만에 나아지는 것 같으면 근육들이 다행히 잡아준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인대가 늘어나거나 발목 자체가 뼈들이 조금 어긋나게 되면은 이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의원에 오시면 교정을 하게 되는데 교정하는 방법이 발목 자체를 모든 뼈들은 교정을 할 때 살짝 신전을 시켜줬다가 교정하는 각도로 가서 놔주게 되면 교정이 됩니다.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러 가신 김에 교정을 하시면 되는데 침을 맞을 시간도 없거나 여건이 안 된다면 댁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교정법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을 실제로 교정할 때 이런 식으로 꺾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칙적으로는 빼서 꺾어주는 게 맞지만 댁에서 간단하게 하실 때는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책이 얇아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단처럼 너무 높은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데 어느 정도 책에는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약간 높이가 있는 책이나 아니면 다른 조그만 벽돌이나 나무 토막이나 이런 것들을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삔 쪽의 발목을 이렇게 해서 올려서 이게 꺾이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무릎을 펴신 상태에서 몸 전체를 앞으로 기울여서 꺾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 상태를. 그렇게 되면 발목 자체가 뽑아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이쪽 발목이 가장 많이 늘어나거나 삐게 되는데 이쪽의 발목 뼈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교정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대략 1분 30초 정도 그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정도 하셔도 되겠죠.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 1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하고요. 다시 발을 빼주세요. 그리고 나서 발목 자체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발목 돌리기나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목을 살짝 돌려주거나 발목 자체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한 3번 정도를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발을 올리시고 발목을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위쪽으로 다리를 충분히 펴시고 앞으로 이렇게 상체를 숙여 주시면 발목이 V자 형태로 꺾이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이쪽 부분에 있는 뼈들이 교정이 되게 됩니다. 뒤로 밀려서요. 네. 몸 전체에 힘을 준 다음에 이 발목이 꺾인 상태에서 다리가 펴져 있어야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발목 자체가 전체가 이렇게 교정되는 효과가 있고요. 다시 이 상태를 3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목이 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럴 때마다 어떤 처치나
찜질을 한다거나 침을 맞는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댁에서 이런 방법들을 같이 해주시면 치료 효과도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날 겁니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에서는 비위를 좋게 하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운동은 비위뿐만이 아니라 어깨에도 좋고요. 특히 뱃살이나 허리살을 빼는 데도 굉장히 도움되는 운동입니다. 비위는 위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밥을 담는 밥통, 그릇 같은 개념이고요. 비라는 것은 이 그릇을 막 움직여줘서 짜주는 운동입니다. 그런 기관을 비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그런 것을 비위라고 해서 이 중앙에 있는 그 기관으로 보는데요. 오장육부 중에서 비위를 많이 움직여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걸어주시면 사지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지가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이 걸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실내에서 걷기가 조금 힘든 경우에는 지금 알려드린 운동처럼 비위를 쫙 짰다가 다시 풀었다가 짰다가 풀었다가 하는 동작을 자꾸 해주시면 소화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기공법에서 나오는 방법을 살짝 응용한 것인데 손 위에다가 마치 책이나 접시 같은 걸 하나 올려둔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따라가면서 안 움직이게 안 떨어지게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하시기 훨씬 편하실 겁니다.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많이 벌렸어요. 네. 어깨 넓이만큼만 벌리시고요.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시고 한 손은 옆구리에다가 갖다 댑니다. 편안하게 하시고요. 살짝 어깨를 무릎을 굽히신 다음에 이 손바닥을 이제부터 옆으로 쫙 돌리겠습니다. 돌려서 머리 위로 쭉 가시고요. 머리 위에서 돌린 다음에 어깨를 타고 간 다음에 이때 어깨가 전부 빠지듯이 최대한 넓게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올려놨을 때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손바닥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면 되고요. 쭉 오셔가지고 이때 모든 것이 계속해서 뽑혀나가는 듯이 하시면 됩니다. 쭉 오셔서 뒤로 돌아서 다시 안쪽으로 해서 앞으로 돌아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혹은 반대쪽으로 가도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쭉 해서 다시 팔을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돌려보시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갈 때 허리 자체가 보시고 어깨도 보시면요. 이렇게 하면서 어깨 자체가 쭉 뽑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깨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허리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쫙 쥐어 짰다가 다시 풀리는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허리를 뒤로 가셔서 앞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체 운동도 되고요. 편안하게 서시고 그 다음에 어깨 운동도 되고요. 허리 자체를 풀었다 쥐었다 풀었다 하면서 허리 자체를 강화시키거나 혹은 살을 빼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양손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한 손 가지고 하신 다음에 양손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 응용표는 다음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위를 좋게 하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은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배 쪽의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허리를 자꾸 주무르거나 허리에다가 어떤 자극을 가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허리의 근육이 상했을 경우에 근육을 자꾸 건드려주게 되면 오히려 더 근육을 상하게 되는 경우도 적잖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적당하게 스트레칭 해주거나 배 쪽에 있는 어떤 포인트를 만져주거나 아니면 다리 쪽에 있는 포인트를 만져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배 쪽에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배꼽과 다리와 배가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 아주 툭 튀어나온 뼈가 누구나 만지면 알 수 있는 정도의 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직선으로 그으셔가지고 3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꼽에서 먼 쪽 부분 혹은 이쪽 뼈에서 가까운 쪽 3분의 1 지점을 살며시 눌러서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쪽 부분에 살짝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떤 띠 같은 것이 만져집니다. 팽팽한 띠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띠냐면 척추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등 뒤에서부터 올라와서 배 쪽 아래쪽을 감싸는 어떤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띠가 훨씬 더 세게 만져질 건데요. 대부분 허리가 아프면 이쪽 띠가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가 흔히 장이 안 좋을 때 허리가 더 아픈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처럼 장이 안 좋아서 앞쪽에 있는 장들이 안 좋거나 긴장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의 근육이 또 긴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를 풀어주게 되면 허리도 편안해지고요. 마찬가지로 장도 훨씬 더 편안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강하게 세게 들어가게 되면 사람도 굉장히 놀라게 되고 그 띠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굳어 있는 부분들은 마치 관심을 두는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이때 너무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한쪽 다리를 굽히시면 이쪽 부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깊숙하게 들어가서 띠가 만져지면 만져지는 그것을 느끼는 그대로 1분 이상 가만히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띠가 편안하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 띠가 좀 풀어진다고 생각이 들 때면 다리를 조금 더 앞쪽으로 뻗어주게 되면 조금 더 팽팽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또 1분 지나고 나서 또 풀어지면 완전히 펴서 누른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 굳은 상태가 편안하게 풀어지게 되면 완전히 이 부분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허리를 검사해 보시면 허리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허리 스트레칭을 조금 더 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스트레칭은 먼저 한쪽 다리를 올리셔가지고 양쪽 손으로 잡으시고 쭉 위로 올리시고요. 이완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이완하거나 스트레칭하는 동작은 대체로 6초 이상을 가볍게 버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동을 주시게 되면 오히려 근막과 근육을 상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맨 마지막 동작에서 조금만 더 강하게 당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반대쪽 다리도 하고요. 네, 했다고 가정을 하고 양쪽 다리를 올린 다음에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쭉 밀어주시고, 이것이 조금 더 잘 되시면 머리를 살짝 들어서 배꼽을 바라봐 주시면 전체가 더 많이 이완이 되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쪽 다리를 펴고 한쪽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넘겨주고요. 반대쪽 팔은 쭉 뻗고 얼굴 자체도 돌리셔가지고 이 자체를 넘겨주게 되면 이쪽 부분에 근육이 이완이 되게 되는데, 다리 자체를 앞쪽으로 해서 해주거나 위쪽으로 해서 해주면 각 해당하는 부위의 허리 부분이 조금씩 틀리게 이완이 됩니다. 내가 이완하고자 하는 허리가 어느 부위인지에 따라서 그 각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6초 이상 버텨서 쭉 하게 되되, 이쪽 어깨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바닥에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고개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꼬여 있는 근육들을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동작이 허리를 이완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스트레칭법이고요. 엎드려 보시면 허리에 도움이 되는 다음 다리에 있는 포인트가 승산혈이라고 부르는 이쪽 우리가 보통 알 잡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알 중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다리가 갈라져 있는 이 부분인데, 가자미근이라고 해서 이쪽 부분에 있는 근육이 우리 몸의 자세를 잡아주는 근육인데, 이 부분의 근육이 잘못되게 되면 자세를 못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에 영향을 미쳐서 허리가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는 승산혈, 이 부분을 깊게 눌러서 이따가 뛰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자꾸 스트레칭해서 마사지 해주고 풀어주게 되면 허리도 굉장히 편안해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허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배 쪽의 포인트와 그 다음에 스트레칭법, 그리고 다리의 포인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은 허리와 고관절 그리고 골반 자체를 운동을 해주면서 동시에 교정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편에서 여러 가지 강화법이나 이완법 이런 것도 알아봤는데, 이 방법은 특히 골반과 고관절과 연결된, 특히 요추 아래쪽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빨리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다리를 먼저 세우시고요. 이 상태에서 마치 개구리 헤엄 아시죠? 평형처럼 그렇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다리를 조금 드신 다음에
90도까지 이렇게 만드시고요. 뭐 허리가 조금 더 불편하시다면 조금 더 위로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힘이 조금 든다고 생각되시는 연로하신 분들은 아주 낮은 자세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90도 정도 든 다음에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려주시고 안쪽으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치 평형처럼 움직이시는 건데, 예, 각도를 위쪽에서 움직이셔도 되고요. 조금 전처럼 아래쪽에서 조금씩 체력과 본인의 상태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다리를 높은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허리에 좀 부담이 오고요. 약간 낮은 상태에서 살짝만 이렇게, 예, 살짝만 해주셔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좀 체력이 된다 싶으신 분들은 위쪽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보세요. 하시게 되면 고관절이나 골반 부분에서 두두둑 하는 소리가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게 될 정도로까지 하시고, 보통 10회 이상, 한 20회 정도를 아침 저녁으로 주무시기 전이나 침대에서도 바로 하실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은 반대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무릎은 반드시 붙였다가 뗐다가 하시고요. 네, 중립 자세에 돌아와서 멈추겠습니다. 네,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 골반 자체가 이완됐다 조였다 이완됐다 조였다 하기 때문에 고관절 부위와 뒤에 있는 골반과 연결된 요추 맨 아래쪽 부분도 강화가 되고 풀리기도 해서 디스크 환자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고 자골신경통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에서는 간단하게, 정말로 간단하게 뱃살을 빠르게 줄일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혹하시죠? 이 방법은 실제적으로는 뱃살을 줄인다기보다는 우리 몸을 교정을 통해 가지고 뱃살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뱃살을 빼는 아주 편안한 방법이, 평소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처럼 허리를 편안하게 꼿꼿하게 세우고 있는 법이거든요. 우린 평소에 앉으라고 하면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뱃살이 찌고 배가 말 그대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 평소에 항상 허리를 펴고 앉는 습관을 들이시면 자연스럽게 뱃살이 줄어들게 되고 골반도 교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응용한 방법인데요. 먼저 뱃살을 먼저 재봅니다. 줄자로. 예, 지금 줄자로 재는 신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맨 처음에 놀라게 되겠죠. 내 뱃살이 이렇게 컸나? 하고 허리가 이렇게 굵었나 하고 놀라게 되겠죠. 이제 바로 누워 보시겠습니다. 간단한 도구를 쓰면 되는데요. 이것처럼 골반을 교정하는 삼각형의 물건이 있으면 더 좋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구하기 힘드시다면 신발을 벗어가지고 댁에 가지고 계신 운동화 있으시잖아요. 거기에다 신문지를 꽉 채워서 만들게 되면 똑같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댁에서 신발을 가지고 바로 응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구가 있으면 조금 더 좋겠지만, 이 원리는 어떤 거냐면 요가 같은 자세를 교정하는 법에 대해서 보시면 항상 골반 자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허리 뒤를 땅바닥에 붙이도록 만드는 자세가 있는데, 그런 자세를 응용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골반을 말아서 허리를 보통 편안하게 있으면 허리로 손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골반을 말아가지고 허리를 들이붙이게 되면 이렇게 손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주려면 이쪽 다리뼈 안쪽에다가 이렇게 받치고요. 반대쪽 다리뼈 안쪽에도 이렇게 받치게 되면 마치 골반 자체가 이렇게 되는 효과를 갖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게 돼서 만들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뒤쪽의 골반이 아까 내가 힘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조금 더 잘 되게 하려면 아까 그 자세처럼 허리를 조금 더 뒤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1분 이상 3분 정도만 가만히 계시면 골반과 허리가 스스로 맞춰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만 있으면 끝입니다. 이러고 나서 3분쯤 뒤에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허리 둘레를 재보시면 적으신 분들은 1cm, 많으신 분들은 심지어 1인치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놀라시겠죠. 이렇게 빨리 줄게 되다니. 네, 이것처럼 내 몸의 골반과 척추 상태, 이런 것들이 허리, 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항상 평소에 운동을 해주시고 교정을 해서 내 몸이 적당하게
편안한 상태로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니까 이런 방법들을 응용해 보십시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은 우리 몸의 핵심 근육인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어라는 말 자체가 핵심이라는 뜻이죠. 그것처럼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을 바로 코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디냐면 골반을 바닥을 이루고 있는 골반 바닥근 혹은 골반 기저근이라고 부르는 근육과 척추 기립근, 그리고 복부, 아랫부, 하복부 근육, 이것들을 아울러서 통칭해서 하는 근육 이름들이고, 여기다가 여기 이 근육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둔근,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종근이라고 해서 마루종자, 다시 말해서 최고의 중요한 근육이라는 뜻으로 똑같은 근육과 더불어서 척추 기립근을 따라 올라가서 눈과 귀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근을 강화시키는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도 코어 운동에 속하고요. 엎드려서 상체를 들어서 하는 척추 기립근 강화 훈련이나 스쿼트나 런지처럼 하체를 강화시키는 운동들도 코어 운동의 일종입니다. 지금은 누워서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한쪽 다리를 올려서 같은 쪽 손이나 반대쪽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각도가 조금 틀리면 조금 다른 부위가 강화되겠죠. 이 상태에서 등척성 운동을 하는 겁니다. 등척성 운동은 서로 안 밀리게 버티는 운동인데요. 이 다리는 이쪽으로 밀고 이 손은 이쪽으로 밀어서 서로가 서로 이렇게 대치되는 식으로 버티는 운동입니다. 이 상태를 6초 정도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밀어주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조금 더 잘 되면 고개를 살짝 들어서 배꼽을 보시면 조금 더 강화를 조금 더 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힘을 풀 때에는 천천히 갑자기 풀어서 움직이지 않게 천천히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쪽 다리를 다 굽히시고요. 양쪽 손을 가지고 똑같은 등척성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코어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놓은 다음에 편안하게 팔은 옆으로 하시고 등뼈가 하나하나 말려서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올라가서 말려서 올라가듯이 해가지고 최대한 하복부를 위쪽으로 가고요.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도 등뼈가 하나씩 말려서 땅에 닿는 느낌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한 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배꼽에다가 제가 무엇을 줄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잘 되신다면 다시 올린 상태에서 진짜 인형 움직이는 거 같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는 겁니다. 올려서 다리 자체를 위로 올리시거나 살짝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죠. 보기만 하셔도. 그 다음에 앞쪽으로 뻗으셔가지고 팔자를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놓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누워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옆으로 누워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옆으로 보시고요. 보통 우리 소파에서 왜 TV를 보시거나 그냥 요에서 TV나 뭐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시죠. 그럴 때 그냥 있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은 불편하지만 해주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고, 이 코어라는 근육은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의 혈액순환, 특히 여자분들의 자궁의 혈액순환, 그리고 남성 생식기 부분, 골반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아래쪽에서 담당하는 대장, 방광, 신장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일부러 내셔가지고 편안한 자세에 있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생활에서 바로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강법들이 있으니까 실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손 리모컨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한쪽 다리를 올려서 여기서 팔자를 계속 그려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쉽죠? 만약 여기서 잘 되신다면 엉덩이를 띄시고 올려서 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어려우시셨습니까? 이 상태에서 내리시고요. 여기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이쪽 부분에 강화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리를 접어 가지고요. 90도로 접어서 내리고 이쪽 다리를 올리겠습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네. 만약에 이것이 쉬우시고 잘 되신다면 똑같이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엉덩이를 띄시고요. 이 상태에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아주 전문가신데도 힘들어 하시죠? 내렸다가 하시고요. 만약 이게 또 잘 되신다면 이 팔을 올려서 위쪽으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셔도 되고요. 엉덩이를 띈 상태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많은 코어 운동들은 일단은 하복부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척추 기립근과 둔근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댁에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실천하실 수 있는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코어 훈련법들이 있으니까 검색하셔가지고 찾아서 꼭 실생활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에서는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혈자리들이 스트레스에 도움이 될까라고 의문이 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들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혈자리들이 스트레스에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혈자리들이 있고요. 이 자리들은 현대심리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혈자리 중에서 먼저 수소양 3초경이라는 경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음 신경이라는 경락이 있는데 이 수소음 신경과 수소양 3초경 이 경락들은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경락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쪽 라인에 있는 부분들이 스트레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을 꾹꾹 세게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톡톡톡 두드려 주시면 혈자리의 자극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음 신경은 손바닥 안쪽을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소장경 라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 부분 어디를 건드리셔도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 소부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손가락을 말아 쥐었을 때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부위인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가다가 만나는 이 부분의 손끈과 만나는 이 부분이 혈자리입니다. 이 부분을 톡톡 두드리거나 아니면 세게 강하게 자극을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따라서 쭉 자극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두 손가락 자체를 끝을 강하게 자극 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 부분을 따라 가지고 있다가 이 손목 부분에 이 부분에 있는 혈자리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신문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이 부분을 세게 누르거나 눌러주거나 혹은 두드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양쪽 선에서 양쪽 라인에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들을 할 때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들을 떠올리거나 혹은 되뇌이거나 그것을 용서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극을 주시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빨리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에 관련된 장기가 심장뿐만이 아니라 간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위장도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대장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처음에 급한 스트레스는 대부분 위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 경락을 자극해 주시고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게 되면 과민성 대장염이 생기는 것처럼 대장 경락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대장 경락을 자극시켜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자체가 해소가 안 되면 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경을 자극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 화병이라고 부르죠. 한국에 있는 아주 병명 중에서 독특한 병명이 있는데요. 가슴을 자꾸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양쪽 가슴 정중앙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전중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을 실제로 많이 두드려 주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땐 여기를 자꾸 쓰다듬어 주면 될 것이고요. 본인도 자꾸 여기를 쓰다듬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양쪽 젖꼭지 안쪽에 있는 중앙에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라인 전체가 화병으로 인해서 다 이게 힘들어서 경락들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자꾸 쓰다듬어 주거나 두드려서 해주거나 실제적으로 많이 두드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장구와 우리 몸에서 화병처럼 지나고 나면 점점 머리로 몰리게 되겠죠. 이때 스트레스가 몰리는 길이 어디로 가냐면 뒷목 부분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고 목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 중에 풍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목 뒤쪽 부분에서 목 중앙과 양쪽 옆 부분에 보면 움푹 패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풍지라는 혈자리인데요. 대충 이 부분을 어떤 그 주머니 같은 것을, 쌀주머니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꾹꾹 눌러 주시거나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 주거나 해 가지고 양쪽 손을 가지고 풀어 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풀어 주는 것도 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일정한 특정한 경락을 자극하거나 경혈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20-30%는 바로 감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인해서 받는 근육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실제적으로 스트레스의 이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바로 제거해버리면 제일 좋겠지만 이런 방법들을 조금 응용을 하시면 극복하시는데 약간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에서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또 고치기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면제를 먹는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깊은 잠이 드는 것은 드문 일이고요. 잘 고쳐지지도 않고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겨내서 숙면을 취하게 되면 불면증을 나중에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길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빛을 완전히 차단하시고 수면을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아로마 같은 걸 이용하신다든지 물론 스트레스가 있다면 스트레스 원인을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 중에서 숙면을 조금 더 취할 수 있게 만드는 혈자리들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혈자리가 예풍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이 이 귀 뒤쪽 부분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척추 부분에서의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는 혈자리이기도 합니다. 귀 바로 뒤쪽에서 위양돌기라는 뼈가 있고요. 이 뼈 바로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예풍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부분을 자극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어떤 주머니 같은 거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쌀 같은 걸로 채우셔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부드럽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아로마 같은 것을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진정시키는 아로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 부분에 발라가지고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마사지를 이왕에 하는 김에 이 부분 전체에 특히 흉쇄유돌근이라는 이런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 군데에서 많은 근육들이 굳게 됩니다. 이런 근육들이 굳었을 때 견정 부분이 많이 딱딱해지고요. 어깨 윗부분 타고 올라가서 뒷목도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날개 축지에도 많이 굳은 다음에 점점 타고 올라와서 태양열 그리고 쭉 내려와서 교근이라고 부르는 턱관절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근육들을 다 풀어주게 되면 숙면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태양열이라고 부르는 관자놀이 이 부분을 자꾸 자극을 해주시고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머리 쪽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발바닥 부분을 많이 관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 쪽에서 용천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이 부분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주먹을 쥐셔가지고 아주 세게 사실 자기 주먹으로 엄청나게 세게 두드려도 그다지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대략 100번에서 500번까지도 두드려 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충분히 자극을 주고 족욕 같은 걸 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셔서 혈액순환을 시켜주시고 기왕이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올라가는 이쪽 라인 전체를 자극을 많이 해주시거나 혹은 이쪽 부분에다가 어떤 일정한 살짝 두드리거나 혹은 그 발목 펌프 운동이라고 해서 자극을 주시는 방법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면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조금 전에 알려드린 방법, 특히 발바닥을 많이 두드린다든지 족욕을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머리 쪽에 있는 혈자리를 풀어준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깊은 수면을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 편안하게 주무시고 다음날 활력을 가지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에서는 내가 체했을 때 혹은 속이 답답할 때 어디를 자극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민간에서 알려진 방법으로 손가락 끝인 이 부분을 많이 따시죠. 물론 이 부분은 따면 도움이 됩니다. 폐를 팍 뚫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운을 소통을 시키는 자리라서 도움이 될 거고요. 소상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폐경락이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대장경락을 뚫어주거나 하는 것도 방법인데, 폐와 대장을 동시에 만난 이 부분이 바로 합곡이란 혈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4천만의 합곡이라고, 지금 5천만이네요. 5천만의 합곡이라고 누구나 다 자극을 해줘도 좋은 자리고요. 이 자리를 내 손가락으로 굉장히 강하게 자극을 해주시면 체하신 분들이나 속이 안 좋은 분들 혹은 기력이 딸리시는 분들일수록 이 부분이 누르게 되면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극을 많이 해주시면 체했을 때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자극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자리 중에서 똑같습니다.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인 것처럼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만나는 부분에 있는 혈자리가 태충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부분과 양손, 양발 네 가지 부분의 혈자리를 가리켜서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들을 깊게 자극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 쪽 부분에서 이쪽 뼈 두 개가 있는데, 뼈 두 개가 이등변 삼각형으로 만나는 이쪽 근육에서 만나는 이쪽 부분의 혈자리가 족삼리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부분을 강하게 자극해 주셔도 마찬가지로 장에 자극이 갑니다. CT나 MRI 같은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내장을 찍으면서 혈자리들을 자극을 해봤습니다. 족삼리라는 혈자리를 강하게 자극을 하니까, 침을 놓고 자극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장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처럼 혈자리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뇌에 작용하는 혈자리들을 실제적으로 자극을 해보니까 fMRI라고 해서 뇌를 촬영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부위를 자극을 하니까 뇌에 영향을 바로 미치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많이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배를 마사지하는 것도 좋겠지만, 배 뒤에 있는 척추를 만지다 보면 속이 차거나 갑갑하거나 막혔을 때 척추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만지다 보면 대체로 이 정도 부위에서 느껴집니다. 만지다 보면은 아프거나 혹은 많이 굳어 있거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그 부분을 강하게 혹은 부드럽게 자극을 해서 뼈들 옆에 있는 자율신경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면 체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자극하는 법을 내가 혼자 있어서 손을 뒤로 해서 못하거나 혼자 있어서 힘들 경우에는 벽에 대시고 자꾸 툭툭 이런 식으로 밀어서 자극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속의 비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먹거나 혹은 나의 입맛이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평상시에 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화제, 한방 소화제 같은 것을 드셔서 도움을 빨리 받으시고 스스로는 댁에서 이런 혈자리들을 응용해 보시면 빨리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에서는 절하기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운동 중에서 단 한 가지 운동만을 꼽으란다면 절하기 운동만을 꼽겠습니다. 절하기 운동은 일단 시간적으로도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많은 우리 몸에서 자극을 주면서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복식호흡과 단전호흡도 하게 만들어주고 척추도 좋게 만들어주고 근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석 3, 4, 5조가 아니라 일석 100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자율신경계도 좋게 해서 우리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스포츠들은 재미는 있지만 내 몸의 근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오히려 기운을 뺏기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절하기 운동 같은 내 몸의 기운을 만들어주는 운동들은 오히려 운동을 하고 나면 굉장히 가뿐해지고 또 기운도 더 많이 나게 되고 그런 운동들입니다. 그리고 절하기 운동을 조금 이따가 동작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내 몸을 접었다가 폈다가 하면서 복부도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뱃살을 빼거나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다리 부분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힙업을 시키고 허벅지 라인을 좋게 만들어주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습니다. 절하기 운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고요. 제가 권하는 운동은 원래는 방법은 조금 더 FM적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나머지 응용 동작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서시고요. 이때 척추를 편안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턱을 살짝 당기고요.
양손은 합장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운동이기 때문에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간혹 종교처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하기라는 것은 동양 고유의 예법이거나 혹은 요가 동작에도 원래 있는 법입니다. 근데 어떤 특정 종교에 국한돼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합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궁이나 소부라는 혈자리가 우리 몸에서 기운을 통하게 되는데 기운이 가장 좋은 곳이 손이죠. 그래서 손을 잡거나 하는 것도 우리가 찌릿찌릿 감전이 되고요. 아예 손을 잡거나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손을 잡게 되는 것처럼 내 몸에 손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몸이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공이나 요가 동작에서도 항상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손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동작만으로도 기운 자체가 안정되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합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나 이 동작이 싫다고 하면 굳이 안 하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셔도 충분히 동작은 됩니다. 어쨌든 저는 합장하는 것을 조금 더 권해드리고요. 이 상태에서 절이라는 것은 마디절자라고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 관절, 마디마디 하나가 다 꺾여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처음에는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남자들 큰절하는 것처럼요. 내려가 보시죠. 그것처럼 이 상태에서 내려가서 들면은 먼저 한번 꺾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발을 먼저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에 닿게 되고요. 앞으로 숙여서 손을 짚게 되고 숙여서 이마를 닿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 팔꿈치, 이마 이것을 5부분이 다 땅에 닿는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의 항상 우리가 공중에 떠서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운 자체가 항상 떠 있죠. 근데 땅에 마치 그 접지를 하는 것처럼 땅에다 이렇게 닿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의 기운이 굉장히 편안하게 땅과 기운을 소통을 하면서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이면 모든 부분이 지금 관절들이 꺾여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올려가지고 손을 이렇게 꺾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종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인식이 되신다면 굳이 안 해주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놓으시고요. 일어나실 때도 상체부터 천천히 듭니다. 들어서 다시 자세를 잡아주시고 허리를 세운 다음에 수직으로 만들고 다시 앉으셨다가 탁 차서 일어나서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절 운동이 정면에서 보시면 많은 운동들이 예를 들어서 테니스, 골프 같은 운동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척추가 틀어지거나 한쪽만 유독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 운동은 정면에서 보다시피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는 운동이기 때문에 양쪽이 균형을 잡게 되는 운동이고요. 그것 때문에 척추에 굉장히 좋습니다. 척추가 휘어져 있거나 허리가 안 좋거나 목이 안 좋거나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절하기 운동만을 많이 하셔도 굉장히 빨리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균형을 잃게 되면 안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자꾸 편안하게 중심을 잡아주려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율신경계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무너지면 예를 들면 변비설사, 땀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질병이 불면증입니다. 자율신경이 무너지게 되면 수면이 제대로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절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받는 그 질병이 불면증이라서 숙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 자체가 해주시게 되면 당 수치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혈압도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화되는 거죠. 네. 운동 자체가 남자들이 한 200번 정도, 여자분들이 300번 정도를 한꺼번에 했을 때, 한 번에 했을 때 수영을 1시간 한 것만큼이나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권하는 것은 100회 이상 정도를 해주시라고 권해드리는데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30번 정도만 하셔도 30번 정도만 하셔도 힘이 드시고요. 대략 70번 정도 이상을 했을 때 운동 효과가 다리에서부터 뻐근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동작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모은 상태에서 턱을 살짝 당기시고 편안하게 내려가서 마디마디 하면 연속 동작을 하시고요. 마디마디가 꺾였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꺾인 상태에서 내려가서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배가 접혔다가 일어났다가 풀무질 동작처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식호흡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 운동에 굉장히 좋고요. 예, 일어나시고요. 기운을 안정화시키거나 수험생들이나 뭐 직장인들이나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뇌파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응용 동작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동작이 조금은 무리가 되는 동작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시죠. 하실 때 했다가 해보시고요. 다음 이러다가 일어나실 때 일어나 보시고요. 거기서 멈춰 보시죠. 조금만 더 하시고 거기서 앉았다가 멈춰 보시죠. 이 상태에서 일어날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다리 부분에 무리를 조금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 동작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몸의 반동을 이용하게 되면 무릎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깨라든지 이런 곳에 부담도 훨씬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시고요. 조금 전에 것들은 하나하나 마디를 전부 다 관절에 힘을 딱 줘가지고 했는데요. 내려가 보시고요. 내려가실 때 바로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동시에 손을 짚어서 갔다가 일어선과 동시에 앞으로 몸을 밀었다가 손을 차고 일어나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응용 동작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손을 위로 올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올리셔도 되고요. 앞으로 쭉 내밀게 되면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하는 이 허리 쪽 부분을 전부 다 편안하게 이완을 한번 시켜주겠죠.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運동을 하는 겁니다. 허리가 아프시거나 평소에 내가 이완이 잘 안 되셨던 분들은 조금 전과 같은 그런 동작을 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TBS의 저운동 방법은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그냥 완전 엎어지는 겁니다. 쭉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일어나시고요. 절하는 운동법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마디마디를 꺾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응용 동작은 있게 마련입니다. 나중에 여러 차례 하시다 보면 호흡과 연결되어서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물 흐르듯이 했다가 누웠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실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습관이 될 때까지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고 하루에 20분이면 100번 정도는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하시고요. 절하기 전후에 스트레칭 5분까지 합치게 되면 30분이면 하실 수 있는 운동이고 공간이면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공간 한 평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핑계를 댈 수 없는 운동이죠. 그래서 누구나 하실 수 있고 남녀노소 특히 뭐 무릎이 안 좋고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간혹 핑계를 내시는데 실제로 운동을 안 해서 나빠지는 속도보다 차라리 운동을 해서 조금 나쁜 게 훨씬 더 나중에는 좋습니다. 물론 관절염이 있거나 해서 염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바닥에 약간 푹신한 매트 같은 걸 까셔가지고 조금 높이를 높이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약간 무리는 당연히 나한테 안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습관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만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립니다. 절운동은 제가 권하는 아주 최고의 운동 중에 하나고 모든 질병에 응용할 수 있어서 모든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있는 운동입니다. 반드시 실천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에서는 우리 몸의 척추를 강화시켜주고 이완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심장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어떤 박사님께서 만든 운동을 응용한 동작들인데요. 붕어 운동, 그리고 발목 펌프 운동, 그리고 심장을 강화시켜주는 모관 운동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붕어 운동은 마치 붕어가 이렇게 헤엄을 치듯이 우리 땅바닥에서 하는 거고요. 동작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양손을 깍지를 끼고 머리 위에다 이렇게 얹은 다음에 발목을 붙여서 꺾어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는 고정을 시키고요. 양쪽 아래 위를 똑같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동작을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범위를 굉장히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작은 범위를 해보시죠. 작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발 동물이 척추가 안 아픈 것처럼 물고기들도 척추병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움직이니까 척추를 운동시켜줘서 그렇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척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척추 측만증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등이 결리시는 분들 굉장히 좋고요. 골반을 교정시켜주는 운동 방법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해주시고요. 빨리 해보세요. 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하고 진폭을 작게 하셔도 되고 많이 하셔도 되고 하면서 느끼시겠지만 양쪽 옆구리가 굉장히 당기게 됩니다. 네, 그만. 예, 양쪽 옆구리가 굉장히 당겨서 힘든 것을 느끼실 겁니다. 뱃살이나 옆구리 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일단 척추가 좋아져서 자율신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운동은 발목 펌프 운동인데요. 이런 나무를 구하시거나 혹은 경침이라고 해서 나무 베개 아시죠? 동그란 그런 것을 구하시거나 뭐도 못 구하시겠다 할 때는 댁에서 맥주 한잔 하시거나 와인을 드실 때 병을 가지고 수건을 하나 말아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다리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몸에서 피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여기서 펌프질을 해줘야 위로 피가 올라가기 때문에 혈액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은 근육이 있기 때문에 자극을 주면 조금 통증을 느끼고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이 부분, 승산절에서 여기까지 이 부분을 자극시켜주면 되는데 대체로 이 부분을 강하게 두드려주면 됩니다. 발바닥을 용천혈을 강하게 자극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자극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심장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고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하게 해준다든지 몸을 편하게 해주고 부종을 빼준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려서 아킬레스 거북물에 놔두시고요. 발목을 살짝 꺾은 다음에 위로 한 15cm에서 20cm 정도 들은 다음에 다리 힘을 빼고 툭 내려주는 겁니다. 연속으로 할 때는 살짝 이렇게 본인께서 해주시면 되고요. 예, 몇 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쪽 다리당 제가 권하는 것은 500번, 500번을 연속으로 하시는 건데 100번만 하셔도 다리 부분이 굉장히 뻐근해지시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많은 횟수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생각보다 더 안 아프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 정도로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세게 치셔도 충분히 안 아프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발목 펌프 운동은 정말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꼭 하시고 붕어 운동에서 본인께서 혼자 하실 수 없거나 아프셔서 혹은 아기들을 해주실 때는 내가 양쪽 발목을 잡으시고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붕어 운동이 간접적으로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모관 운동을 보면은 양쪽 팔과 다리를 90도로 수직으로 들고요. 드시는 분들은 고개를 살짝 드시고 힘드신 분들은 고개를 땅바닥에 놓으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발목을 마찬가지로 90도로 꺾고 손바닥을 서로 본 다음에 탈탈 털어주는 겁니다. 네, 덜덜 떨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양쪽 그 손끝 발끝에서 있던 혈관들이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다 끝나고 나면 땅바닥에 철퍽하고 내려놓는 게 하나의 핵심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잠시 누워서 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이 운동으로만 해도 우리 몸의 척추라든지 혈액순환이라든지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있는 운동들입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들을 평소에 실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은 잘 먹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진료실에서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먹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내 몸에 가려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제가에 관해서는 제가 한마디 조언을 드리자면 육식과 채식의 비율을 채식이 70% 이상, 그러니까 육식 3, 채식 7 이상이 되도록 드셔주시는 것이 좋고요. 나머지 것들은 골고루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를 조금 많이 드시기를 평소에 권해드리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경각심을 드리거나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어떤 종류를 먹든 나에게 맞는 음식들을, 당기는 음식들을 잘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먹는 방법은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먹을 것입니다.
배시계란 말이 있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이 되면 위에서는 위산을 분비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마다 먹어주시는 것이 위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위는 어떤 용량을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양을 항상 먹는 것이 좋고요. 너무 작게 먹었다가 너무 많이 먹었다가 과식을 했다가 이렇게 되면 위장이 굉장히 불편해지게 되기 때문에 소화기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웃는 얼굴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위장에서의 표정은 얼굴 표정과 같이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는 얼굴로 먹게 되면 위장도 웃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원칙은 식사할 때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물을 마시게 되면 음식의 양이 비중도 늘게 되고 그 다음에 무게도 늘어나기 때문에 위장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소화액도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화를 하는데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을 자꾸 마시게 되면 위하수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전후 30분 동안은 물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식사 전에 너무나 목이 마르다면 따뜻한 물로 입만 잠깐 헹궈 주시고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입만 잠깐 헹궈 주셔서 냄새만 없애는 정도로 하시고 특히 식사 후에 바로 차를 마시러 가거나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금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원칙으로는 식사하시고 나서 반드시 걸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화기관이 움직일 수 있으려면 밥먹을 먹고 난 다음에 사지를 움직이게 되면 비위가 자꾸 이렇게 운동이 되어서 좋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앉아서 일을 한다든지 누워서 잔다든지 하면은 소화기관에 굉장히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 반드시 20분 정도는 천천히 걸으셔가지고 소화기관을 충분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다른 일들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화기는 우리 몸에서 뿌리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잎사귀나 열매가 안 좋았을 때 뿌리를 먼저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다른 잎사귀 그리고 열매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는 모든 치료에서의 근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화기 관리를 잘 해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5가지 원칙,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그리고 웃으면서 먹고 나서 걸어주고 식사하시기 전후 30분 동안은 물을 먹지 않고 참 국도 드시면 안 좋겠습니다. 그런 원칙들을 지켜주시면 소화기도 튼튼해지고 내 몸 자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은 림프 마사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림프절들은 간지러운 곳에 있습니다. 사타구니나 겨드랑이나 배 이런 부분들을 간지럽히면 굉장히 간지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림프절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관절 부위입니다. 관절에도 림프절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목 관절이나 이런 팔꿈치, 어깨 관절들을 충분히 풀어주시는 것이 림프나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큰 림프절 2가지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쪽 사타구니에 있는 림프고요. 또 한 가지는 겨드랑이 사이에 있는 림프입니다. 이 2가지 림프가 엄청나게 큰 림프들이기 때문에 풀어주시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내 몸의 노폐물을 빠져나가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누군가가 있다면 손을 이렇게 대고요. 위에서부터 지그시 눌러주게 되면 속에서 마치 샘물이 퐁퐁 솟아오르듯이 어떤 심장 박동처럼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림프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림프절들은 아주 세게 누르면 안 되고요. 편안하게 들어가게 되면 활성화되어서 충분히 림프 운동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혼자 하지 못한다면 특히나 겨드랑이 부분은 누가 누르기가 조금 힘들거나 간지럽거나 민방하거나 제가 눌렀을 때 기술이 없다면 어떤 부분인지 찾기 위해서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서 내가 손으로 무릎을 잡으시고 충분히 압박을 하신다면 대략 조금만 더 압박을 하시면 충분히 여기서 압박이 되겠죠. 그러면서 속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 되면은 림프가 충분히 활성화될 거고요. 두 번째, 겨드랑이 사이에도 이것을 끼웠다가 깊이 끼우시고 내 팔을 이렇게 오므리게 되면 오므려서 이 부분만 자극되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 안쪽이 자극이 되도록 이렇게 넣어서
쭉 짜게 되면 속에서 압박이 충분하게 돼가지고 림프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의 림프만 활성화시켜 주셔도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고 노폐물이 제거되면서 심장의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드는 방법이 됩니다. 평소에 이런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내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은 우리 몸의 장을 이롭게 해주고 하복부주의 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방법과 특히 생식기 부위, 여성분들의 자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순환을 좋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누르는 포인트나 혈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냉적이라는 부분인데요. 적이라는 것은 쌓였다는 것입니다. 냉적은 차가운 것이 쌓인 것이 되겠죠. 우리 몸에서 찬 것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겠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찬 것들은 상대적으로 밑으로 내려오겠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복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배꼽 부분에서 치골 사이에 있는 단전 부분, 이 부분에 냉한 기운이 자꾸 쌓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눌렀을 때 큰 덩어리가 없다가 이 부분이 많이 순환이 안 되고 굳게 되고 변비나 방광염이나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자궁에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남자들도 생식기에 이상이 생겨서 기운이 없게 되고 자꾸 기운이 처지게 되면 차가운 기운이 여기에 몰리게 돼가지고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것을 냉적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눌러보게 되면 마치 밥그릇을 하나 엎어놓은 것처럼 생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담적이라고 해서 이 명치 부위와 배꼽 사이에 있는 중앙 부분에 중환이라는 부분에 그런 것이 생기는 것들을 소화기가 안 좋아서 생기는 담적이라고 부르고요. 배꼽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 차가운 기운이 쌓인 것을 냉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안 좋은 것이 자꾸 쌓이면 적취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복식호흡이나 그다음에 코어 운동이나 해서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항상 따뜻한 것을 드셔가지고 혹은 따뜻한 약재들인 평소에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약재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이 생강차입니다. 그 다음에 총백이라고 해서 파를 요리하실 때 파 윗부분을 쓰시고 아랫부분에 흰 부분은 버리시잖아요. 그것도 사실 하복부 운동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식의 약재들을 응용해서 자꾸 음용해 주시면 하복부 순환에 좋고요. 한의원에서는 이게 냉적이 너무 크게 되면 굵은 침을 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침을 놔서 쉽게 말하면 깨뜨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냉적을 부숴주는 것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소통이 되고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자궁에도 좋고 남성의 생식기나 비뇨생식기 부분에는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 마사지를 할 건데요. 대장 부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은 반대쪽으로 도는 것처럼 한의학에서는 비유를 해놨습니다. 장은 어쨌든 대장에서 풀리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대장에 흐르는 방향인 이 방향으로 문질러 주게 되면 장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문지르게 되면 설사나 이런 것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변비가 있는 것이 대부분 분들이니까 손을 양손을 겹치셔가지고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장 마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6번 정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옛날 고서에 적혀 있는데 횟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나온 거니까 지킬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러지 않아도 매일 주무시기 전이나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의 손으로 깊이 눌러가지고 자꾸 돌려서 마사지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변비도 좋아지고 장도 심편해지고 소화기도 좋습니다. 일어서셔가지고요. 이번에는 족삼음경이라고 해서 다리 안쪽에 있는 경락이 복숭아뼈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뼈가 하나 있습니다. 이 뼈 라인으로 통해 가지고 다리에서 흐르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경락, 족, 소음, 신경, 족, 태음, 비경, 족걸음, 간경 이 세 가지가 흐르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위로 타고 올라가 가지고 우리 몸의 간, 비, 신 이런 것들도 좋게 만들지만 그런 부분이 지나가는 것들이 소화기, 그 다음에 간, 해독작용, 그 다음에 비뇨생식작용, 그리고 자궁이라든지 어떤 남성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바깥쪽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안쪽 부분은 신경을 좀 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 부분들을 평소에도 자극을 한 번씩 더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한쪽 부분들을 꾹꾹 세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얘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만큼 세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놀라시잖아요. 끔적끔적.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 여기 있는 혈자리는 세 가지의 경락이 한꺼번에 모였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삼음교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시고 안쪽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좋겠고, 용천을 두드린다든지 발목 펌프 운동으로 여기를 자극을 준다든지 안쪽을 자극을 주시고, 내전 근육, 안쪽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코어 운동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조그만 습관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하부풀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몸에 순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성적인 기능까지도 원활하게 만들어주면서 자궁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곳들을 자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칭하는 법 중에서 다리와 어깨 부분을 스트레칭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다리와 어깨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스트레칭을 안 해서 자꾸 굳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완시켜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나 관절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리 스트레칭은 앉아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앉아서 먼저 살펴보고요. 먼저 이렇게 앉으신 다음에 다리를 양쪽을 한꺼번에 이렇게 숙이게 되면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허리는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부담이 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올리신 다음에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시고요. 양손을 발끝을 살짝 잡으시고, 훈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당겨서 이완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조금 더 잘 되신다면 가슴은 여기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드신 상태에서 살짝만 더 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양쪽 옆으로 다리를 벌리셔가지고, 한쪽만 할게요. 하셔가지고 양쪽 옆구리를 늘리면서 이쪽으로 해주시면 다른 쪽 부분이 이완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고 하신다든지, 조금 더 잘 되시면 손을 위로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더 잘 되시면 양쪽 다리를 벌리셔가지고 앞으로 숙인다든지 하는 자세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이번엔 누워서 수건 같은 이런 간단한 것을 가지시고 펼친 다음에, 그래서 다리를 올리셔가지고 걸고 쭉 뻗어주시면, 대신에 이 부분은 바닥에 닿으시고요. 고개도 닿으신 상태에서 올리시고, 좀 더 잘 되시면 위로 올린다든지 옆으로 움직인다든지 해가지고 좀 더 이완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놓으시고요. 일어나셔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게 있으면 다리를, 제가 책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리를 올리셔가지고 올린 다음에 앞쪽으로 숙여서 앞쪽으로 숙여서 발끝을 잡는 이런 방법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깨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깨 스트레칭은 어깨 자체를 충분히 이완을 시켜줄 건데, 주의할 것은 보통 어깨 스트레칭 하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반동을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깨 부분을 오히려 찢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절 운동을 할 때는 이 관절이 이렇게 앞으로 뽑아 나가게끔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태에서 들어올리자마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올려서 앞으로 살짝 빼줍니다. 그러면서 옮겨가지고요. 반대쪽 팔로 쓰다듬듯이 쭉 오게 되면은 스트레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6초 정도를 가만히 버티고 있어줍니다. 스트레칭은 반동을 주게 되면 오히려 근막들을 찢어버리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요. 6초 정도 버틴 다음에 슬며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 뒤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쪽 부분도 늘어나고요. 어깨 자체의 관절도 편안해지고 견갑골도 편안해집니다. 뒤에 있는 목덜미 부분을 이렇게 잡으시고 반대쪽 팔로 올리셔가지고 살짝 당겨줍니다. 이 상태로 6초 이상 버티시고요. 조금 더 잘 되신다면 살짝 허리를 숙이셔도 되고요. 조금 더 잘 되시면 이쪽 다리를 뒤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숙이게 되면 훨씬 더 이완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번에는 관절을 스트레칭 하는데 특히 오십견이 있으시거나 어깨 자체가 요즘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스트레칭을 못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어깨 운동 방법입니다. 먼저 팔을 앞으로 내시고요. 마치 수면에 돌을 하나 살짝 던졌을 때
파동이 치어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어깨를 돌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손목 부분만 가볍게 돌려주십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을 고정한 상태에서 점점 더 원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원이 더 커지고요. 이 동작들은 사실은 굉장히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동작을 설명드려야 돼서 제가 조금 빨리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속도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게 되면 빨리 할 때는 모르던 요 근육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여기는 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끝까지 근육들이나 인대들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을 점점 더 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 팔 전체가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깨 부분까지 돌리고요. 그 다음에 어깨 전체가 움직이면서 이 팔이 끝까지 간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가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작은 원에서 출발해서 점점 큰 원으로 가면서 어깨 전체를 돌리게 되면서 어깨가 빠지면 채찍이 이렇게 휙 날아가는 것처럼 어깨 자체가 쭉 빠져가지고 처음에 작은 원에서 시작해서 쭉 빠져가지고 되기 때문에 어깨가 쭉 빠져서 관절면에서 살짝 늘어나서 움직여주는 동작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편해집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이나 아니면 뭐 팔을 못 올린다든지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어깨 운동법입니다. 하체 운동, 그리고 하랑한의원에 전해드리는 목 운동, 그 다음에 척추 운동,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병행하시고 마지막에 코어 운동, 이런 것들이나 근력 운동들을 조금 더 병행하시면 아주 큰 무리 되는 운동이 없이도 충분히 건강하실 수 있게 몸을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습관들 그리고 운동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셨나요? 혹시 모르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다시 돌려서 보시든지, 그리고 각 부분마다 중간중간마다 해당하는 주제별로 끊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찾아가지고 실천해 보시고, 이왕에 이것을 다 보셨다면 다시 어느 부분이라도 리플레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는 습관 하나를 오늘은 실천하겠다 생각하셔서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건강했을 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미 건강을 잃고 나서 치료를 하기에는 굉장한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습관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랑한의원 박용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